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제강TV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 바이든 날리면 소송 정정보도 판결의 신뢰 회복 계기가 되었다. 벌써 재작년이네요.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관련해서 법원이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외교부가 승소를 한 건데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고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MBC는 유감을 표하고 즉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 아주 신이 났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소송 결과 관련해서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윤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 기사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심입니다.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땡땡땡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근데 그 땡땡땡 안에 이제 들어가는 말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건데, 이걸 이제 MBC에서 자막을 넣은 거죠. 바이든이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바이든이라고 안 하고 날리면이라고 했다. 이렇게 MBC에 자막을 허위로 넣어서 날조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외교부에서. 서울 서부지법은 통상적인 속도로 정정 보도문을 진행자가 낭독을 하게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음성 감정이 진행이 되긴 했어요. 근데 감정 불가 판정이 났죠. 그러니까 날리면이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우리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이라고 확정을 지어서 MBC 측에서 보도를 한 거니까 정정 보도를 해라. 이 논리잖아요. 이제 쉽게 풀어보면은. 근데 이 정정 보도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다. 이런 식의 멘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대통령실 주장처럼 허위 보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런 판결이 나온 거라면은 지금 법원이 잘못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왜냐,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거지 않습니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음성 감정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언어인 한글을 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은 문맥이라는 게 있고 당시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말 날리면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설사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 말을 믿어준다고 쳐도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을 욕한 게 아니라 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날리면 바이든 앞에서 창피해서 어떡하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거다라는 건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새끼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이건 잘한 겁니까? 국회를 모독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즉 바이든이라고 한 게 맞다면 이것은 대형 외교 참사인 거고, 날리면이라고 한 게 맞다면 이것은 국회 모독인 거죠. 어느 쪽이든 윤석열 대통령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경솔한 발언을 해놓고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국회를 모욕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 모습,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기 김포 구리 이어서 하남 서울 편입 추진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소속 이용, 윤창현, 조은희 의원 그리고 김혜지 비상대책위원, 경기 하남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오늘 발의를 했다. 특별법은 하남을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구역에 편입을 해서 서울시 하남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용 의원, 하남은 1989년 시 승격 당시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 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이 초래되어 왔다. 하남 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카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경기도 김포와 구리,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국민의힘 또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발의를 한 겁니다. 이거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아예 그냥 광명, 안양, 남양주 다 편입을 시키지 그랬어요. 왜? 이런 인간들이 자꾸 정치판에 들어오면 안 돼요. 당에서 설사 이런 짓을 시킨다고 해도 국회의원이면 이걸 막을 생각을 해야지. 이거 굉장히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일은 서울에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서울 인접에 사는 분들 많죠. 출퇴근 힘들게 하시는 분들, 수도권의 수많은 직장인들, 그 상황을 악용을 해서
아주 나쁜 정치의 표본입니다. 자기네들 표를 얻으려고 여러분들 지방에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하나둘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각종 인프라도 너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간 규모 이상의 도시를 가더라도 서울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정말 같은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곳들도 많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현상들을 완화를 하고 어떻게든지 분산시킬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그리고 집권 여당이면 국토가 고루 발전하게끔 해야죠. 저는 정말 더 화가 나는 게 김혜지 비상대책위원, 이분은 장애인이시죠. 그리고 장애인 권익을 그리 주장을 하는 사람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 콜택시가 몇 시간씩 안 와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어떤 지역들은 정말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도 많아요. 근데 서울만 더 키우겠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세상이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경찰청 항의 방문, 이재명 피습 사건 전면 재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찰을 항의 방문을 했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를 하면서요. 민주당 전현희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장,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민주당 의원들 다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찰의 테러 수사 결과 발표, 사건을 축소 은폐한다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당대표 시절에도 피의자 지충호 씨에 대해서 20시간 만에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고 리포트 대사 피습 때도 곧바로 했다.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가 안 되면 제2, 제3의 테러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제1야당 대표가 거리에서 목에 칼을 찔리고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간신히 회복 중입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신상도 공개를 못한다. 당적도 공개를 못한다. 공개 못하는 이유는 밝힐 수가 없다. 심지어 우리 국민들은 외신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 대선급 인물이 이런 일을 당했다. 벌써 뭐 민주당이 배우네, 이재명이 배우네, 뭐네 뭐 난리 났죠. 또 이재명이 악마다, 뭐 악마화고 미심적인 부분들을 자꾸 제대로 안 밝히니까 의혹만 계속 커지는 거고 국민들의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죠. 그리고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니까 지금 제대로 된 범행 동기나 또 다른 공범의 존재 유무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면 파악을 했는데 은폐를 하는 건지. 방조범 한 명을 검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바로 또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라면서 석방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피의자도 검찰 넘어가고 재판 넘어가고 뭐 적당히 12년에서 15년 정도 구형하고 법원에서는 10년 정도 선고하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진상규명 철저히 하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낙연 신당 가칭 새로운 미래 당명 대국민 공모를 거칠 것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이름을 가칭 새로운 미래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영 대결을 뛰어넘어 국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 당명이다. 새로운 미래는 거대 양당 극단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정상화를 위해 다당제 실현과 개헌을 통해 국가 과제를 해결할 것이다. 정식 당명은 대국민 공모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신당은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발긴 신청을 받고 국민 당명 공모를 진행을 한다. 양당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였으면은 굳이 뭐 이재명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나가겠다 이런 거를 외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탈당을 할 게 아니라 하나로 힘을 합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도우면서 차라리 다당제 안착을 위해서 우리 당이 이번에는 비례 위성정당 만들지 말자 이런 거를 내부에서 좀 주장을 했다라면은 그래도 조금은 지금의 행보가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당제가 실현이 된다고 해서 정치가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만 늘어나면 뭐합니까? 이렇게 지금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규합을 해서 하나로 세력화를 해서 국민의힘 같은 그런 행보를 한다면 설사 정당 권력 구조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 생긴 당이나 기존에 있는 당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어떤 당들이 성장을 하느냐, 어떤 인물들이 거기에 포진이 되어 있느냐, 새로 만들어진 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지금 노선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 여기저기서 모아다가 야 너 거기서 나왔어 우리랑 하자, 야 너도 우리 쪽으로 붙어, 이번에 민주당 국힘 한번 이겨보자. 근데 쟤는 우리랑 좀 다른데? 야 뭐 어때? 우리 세력만 커지면 되지. 지금 이런 시가 아닙니까? 이낙연 신당이 정말 커져서 양당을 위협하게 된다고 한들 그냥 거대한 정치 권력 덩어리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분명히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쪼개지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에 흡수가 되겠죠. 아니면 일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다시 민주당으로 양심 없게 복당을 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유 저도 굉장히 오래가네요.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죠. 지금 벌써 한 20일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제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